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에 나설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불신해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이건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50명이 넘고 이 사람들의 선고 형량을 다 합하면 120년이 넘는다. 뭐 이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51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39명입니다. 형량을 더하면 125년이 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재단 강제모금 등으로 징역 20년,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형도 180억을 받았는데 이 돈을 다 낼 수가 있습니까? 알려지기로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7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36억 원을 빼야 됩니다. 왜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받은 돈만큼 추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는 재산이 40억 원 정도라서 벌금을 모두 내기가 어렵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재판 중에 답변이 나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40억 원으로 벌금을 내면 남은 벌금이 이제 14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벌금을 못 내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데 노역은 최장 3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3년만 노역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최장 3년 동안만 노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3년 노역으로 140억 원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 경우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당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결과를 어제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재판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인데요. 네.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박 전 대통령이 표정 변화 없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듣기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 전 대통령 가족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의 경우 재판 전날에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을 그분 또 최순실 씨를 그 사람으로 가리키면서 그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해진 운명이고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같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항소를 할지 궁금한데 그동안 재판을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항소도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선 변호인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들도 변호에 나서기 어려운데요. 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2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듣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뜻 항소라는 카드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또 재판부를 믿기 어렵다고 해왔고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지금 항소에 나설 명분이 약합니다. 어쨌든 항소 여부는 13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13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24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 보면 모두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변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정치 상황과 국민 정서라는 당연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이요? 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또 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도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과거대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요. 불행한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열 기자였습니다.